50명 중에 1명은 암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증상이 생겼는데 원인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돼요. 정기검진,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임상 15년차 돼가는 한의사고 한방병원 이제 준비 중인 윤호영이라고 합니다. 어떤 스트레스에 저항하다가 너무 심하게 어긋나 버린 그 뇌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형이 자리를 잡아서 점점점 그 자리에서 키워나가는 고형암과 이제 혈관 이제 이쪽으로 타고 가는 이런 혈액암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통계를 뽑아내는 걸 보면 한 60가지가 넘는 종류의 암종들이 있어요. 암이다 막 이러면 엄청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되게 흔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50명 중에 1명은 암을 경험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는 내 몸에서 생기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기고 있고,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암세포가 생기고 있겠죠. 그런 것들이 원래는 없어지는데 그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커진 애들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암이라는 게 아까 왜 통제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내 몸에 점점 커져요.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내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거든요. 원래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죠. 혈액을 계속 해독을 시켜야 되는데 해독을 못하는 상태가 되죠. 소변을 내뿜어내고 그걸 계속 여과를 시키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결국 사람이 기능을 잃으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형태의 중간 과정을 거치지만 사람들의 뇌리에는 암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죽는구나라는 거에 있어요. 사망을 하게 만드는 것도 맞고 그 중간 과정이 되게 힘든 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공포감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에겐 생긴 일이고 누군가한테는 생길 수도 있는 일이고 한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너무 자기에게 마이너스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유전 요인이 되게 클 것 같이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결정적인 스위치 역할을 하느냐 한번 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 여성암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유전적 요인이 좀 다른 암에 비해서 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그 외에 암들은 대부분 후천적 요인, 어떤 자극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계속 꺼진 상태로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암이 잘 생기는 사람 딱 나옵니다. 통제하지 못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 자고 싶은데 못 자요. 건강한 식사 하고 싶은데 못 해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못 해요. 우리의 연구상으로 보면 실제로 스트레스가 아주 직접적 요인으로 결론이 난 논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는 부절제한 식습관을 만들기도 하고 흡연을 이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음주를 이어가게 만들기도 하고 운동을 못하게 만들기도 하고 적절한 수면을 못 취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는 일단 위험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외에 사회생활 스트레스나 어떤 생활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좀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빨리 피하시는 게 좋다는. 그다음에 고혈당, 우리가 보통 이제 대사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 몸에 염증이 생겼는데 몸이 그 염증을 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면역체계가 안 만들어지죠. 어떤 게 되냐,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위한 전 단계가 뭐냐면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였거든요. 그 염증 상태,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러다 보면 암이 만들어집니다. 염증을 잘 정리를 못하는 상황들에 노출되는 사람들, 못 잔다,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먹는다,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면 아무래도 암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게 피로감입니다. 근데 그 피로감이라고 하는 게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의 피로감,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가 되게 힘든 피로감이 지속될 때, 그 다음에 이유 없이 살이 계속 빠질 때, 단기간에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이 계속 빠져요. 그렇다면 체크를 해봐요. 암은 소모성이거든요. 정상세포들은 20개 정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한 1을 소비한다고 치면, 암 같은 경우는 1의 일을 하기 위해서 1만큼 소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몸이 굉장히 빠르게 말라갑니다. 그 다음에 출혈이 있는데, 예를 들어 기침을 하고 오래 했더니 계속 피가 나는데 지혈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피가 나요. 그 다음에 배변을 보는데 붉은 피가 나오는데 자주 나온다, 검은 변이 나온다. 왜냐면 항문에서 좀 멀리 있으면 나오는 동안에 피가 굳으면서 검게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장에 출혈이 있네? 근데 반복되네? 이러면 그거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증상이 생겼는데 원인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 달 이상 지속돼요. 정기검진, 정밀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암종마다 사실 좀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위암 같은 경우는 짠 음식을 먹으면 기본적으로 위벽을 보호하는 기능 자체가 확 떨어지거든요.
간을 세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위암의 어떤 발병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킨 육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장 환경을 다 무너뜨리는 형태의 식습관을 가져가면 장은 암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올라가거든요. 젊은 세대에 이게 많아진다라는 이야기는 미리 조심을 조금 하셔야겠다. 나이라는 걸 특권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게 50대 이상에서는 대장암을 증상이 생기고 검진을 한 시기까지가 한 달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 밑에 대장암에 발병된 사람들은 6개월 돼요. 그럼 당연히 기수가 많이 진행이 돼버린 상태로 찾아진다는 얘기예요. 대장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만 찾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전립선암도 그래요. 젊은 나이에도 전립선염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고 전립선 비대 올 수 있거든요. 증상이 있는데 나 젊으니까 한 번씩 좀 쉬고 피로감 좀 줄고 하면 괜찮더라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근데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초기에 찾으면 거의 다 살아요. 막 3기 지나버린다든지 전이가 돼버린다 이래 되면 생존율이 50%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는 병원을 가라. 그런 자극적인 식습관, 때에 맞지 않는 식습관. 내가 잘 건데 배가 너무 고파요. 먹으면 실제로 몸이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장기관들은 활동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재건을 해야 되는 시기에 재건을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줘버리면 결국에는 손상된 상태로 그 다음날을 맞이하게 돼요. 그 스트레스들이 결국에는 암으로 유도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술을 과량으로 드시는 거. 먹지 말라까지는 안 합니다. 술을 내가 자주 먹어야 되는 상황이면 몇 잔 안으로 끊겠다. 그리고 그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을 3-4배는 마시면서 계속 빠른 희석을 도와주겠다. 이런 대응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음식은 자기한테 맞는 음식. 저는 돼지고기가 맞고 흰살생선들이 맞거든요. 자기한테 맞다는 말은 부족한 걸 채워준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항력을 올려준, 그래서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 잘 모르는 상황,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첫 번째로 편식을 하지 말았는데, 이 편식을 하지 말라는 게 탄단지, 무기질 필요하고 비타민 필요하고 식이섬유 필요하고 유산균은 몸에 좋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내가 지키고 있느냐만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낮에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저녁에는 무기질 이런 거 비타민들이 많은 것들을 좀 먹어주고,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좀 더 포인트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만 딱 지켜도 내 몸에서 알아서 적절한 소화액이 분비돼서 장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자기 피가 더 깨끗해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율을 좀 지키셔라. 췌장암으로 처음 판단되고 했을 때 살도 엄청 빠지고 아무튼 안 좋았는데, 그래서 다른 걸 다 접고 그냥 시골을 진짜 가셔가지고 진짜 생야채, 진짜 거의 생쌀 씹어 먹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암종이 거의 다 살아났어요. 이론적으로 풀어보면 췌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인슐린 분비하고 하는 당 조절하는 애잖아요. 야채 먹고 하다 보니까 췌장 스트레스가 줄은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생활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접고 들어갔을 때 스트레스도 줄고 생활이 이제 규칙적으로 되니까 재생 신호가 확 올라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기한테 적합하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한의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몸이 살려는 쪽으로 가냐 이거거든요. 약을 쓸 때도 스트레스 주는 요소를 배제하고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행 치료를 많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항암을 했더니 약 때문에 이제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암종 때문에 어떤 특정 기능이 생겼다. 그 각각을 계속 부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한약재 중에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한약재 되게 많아요. 실제로 항암제로 쓰고 있는 것들 중에 약재에서 추출해서 항암제로 추출물인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항암제들을 못 쓴다. 그 다음에 쓸 수가 없는 상황, 말기암이나 환자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쓸 수 있는 것들이 한의학 쪽에는 좀 다양하다라는 측면인 거죠. 우리가 이제 행복하면 좋은 그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 환자들이 생각보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항상 암 환자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해라.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스트레스들이 나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들의 관용을 베풀게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려니 할 수 있겠다. 나는 내가 스트레스 받길 원하지 않아. 난 나를 더 사랑할 거야. 그 관계를 사랑하기보다 나 자체, 나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는 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한테 집중하시고 좀 더 이기적이 돼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